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이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종목별 리뷰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시선은 미국의 대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오후에 되면서부터 트럼프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죠. VI 발동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외적인 것들도 대부분 오전장이 좋았다가 대부분 오후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익절 라인이나 손절 라인을 잡고 아침에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걸린 것도 있어요. 저도 지금 본의 아니게 한 두 개, 세 개 정도가 자동으로 다가가려면 처리가 됐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우세가 나와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눌리는데, 또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정책적 일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더 아래쪽으로 눌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의 거래까지 확인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TCC 스틸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제 공략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미국 선거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채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하네요.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270표를 획득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골든 수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같은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퍼센트는 큰 오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카멜라 해리스 편도 아니고 트럼프 편도 아닙니다. 다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그 공략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 매수 공략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오늘은 뭐 스킵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정말로 거의 가시적인 수치들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오후장 들면서 트럼프 강세 이런 게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TC 스틸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하방으로 열어두고 가자, 상방으로 쫓아갈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오늘 뭐 아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매수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뭐 주가 수준 4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다 들어와 버렸는데요. 좀 더 기다리시죠. 뭐 제가 예상했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뭐 바로 매수차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저기 글에 써 있는 것처럼 매수대기 양봉 체크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보조금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할 수 있는 더 기회는 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대기 매수를 갖다 좀 보류하고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죠. 오늘 뭐 동원 시스템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는 다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새일 겁니다. PNT도 오늘 저 같은 경우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정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또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격차가 탁 벌어지는 그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설정해 놓은 그 금액에 매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2%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단 더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유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제가
이거 지우고요. 이제 4만 원이라는 숫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를 들면 어느 라인에서 지금 양봉이 들어올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링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오전이나 오후나 사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리뷰해 드리는 것들도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시점별로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221 라인, 이 라인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 수주 잔고 좋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분기 때 납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변압기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 게 보통 2달 정도 걸리거든요. 2달에서 3달 뭐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 납품하기 시작한 거 수주가 이제 결국 공급으로 이어질 때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기대치가 선반영이 언제쯤 들어오냐 그것을 기다리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천천히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일렉트릭은 모멘텀 플레이를 좀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요 라인에서 60일 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전장엔 좋았는데요. 뭐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비중은 20% 정도니까요.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 열어놓고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분 기다리면 너무 성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좀 더 아래쪽으로 눌렸다가 다시 윗방으로 잡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보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 와중에도 좋은 날이면 양봉이 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 생각해도 뭐 원점 타격 부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무리수는 없지 않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공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오전장에 좋았다가 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인프라 설비, 전력 인프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전체적인 건 어쨌든 자리 잡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어디선 당연히 그냥 공략 포인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치고 올라와서 61평 우리가 말씀드리는 턴어라운드 자리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눌려서 뭐 20일, 61일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조금 주춤주춤 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고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누가 또 아침에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이렇게 뭐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사실 주식 매수하고 나면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마음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좋죠. 뭐 빨리 치고 빠지고. 그런데 또 크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크게 못 먹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개월 포워드가 목표가 여기 윗단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선주 관련된 건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저점보다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좀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잖아요. 그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날 크게 치면 조금 눌리고 끌고 내려올 때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보니까 누가 또 댓글 다셨는데 여기서 확 질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죠? 충분히 여기서 제가 보면 적어도 여기 20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라인 정도까지 수준부터 공략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지 않나.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잡아주시는 것이,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7,700원 여기서 이하로 들어갔을 때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제 의견을 갖다가 뭐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 보면서 7,000주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딱 1억 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볼 땐 모멘텀 플레이까지 그냥 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원래 제가 항상 이렇게 크로스 나오면 여기 이 모양이죠. 그러면 쭉 늘리잖아요. 여기는 근데 상방에서 역배열로 이제 가는 구간에서 나타난 거니까 이건 매도 시그널이고요.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때는 없었고요. 이때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이 중간 정도 들어왔을 때부터 매수를 잡아주는 거. 근데 그 아래서 뭐 한다? 양봉 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한 달 내에 나오는 답이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방 어느 정도 들어오면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요. 대덕전자 관련된 뉴스 올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으신 것 같고요. 자,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잡아주시면 되죠, 이거. 그죠? 제가 볼 땐 계속해서 매출률도 업, 그죠? 영업이익도 업,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루닛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1회 정도를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랑 거래를 했고요. 어디랑 또 수주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CES에서 의료 AI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될 내용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닛하고 딥노이드 이야기 했는데 저는 루닛에 집중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딥노이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하시고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의 뭐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 뭐 테마가 꼈을 때 그런 것들은 팔로우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SC 오늘 크게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려버리니까 이런 경우 생길 때 말입니다. 사실 저 이거 어제도 이야기 드릴까 말까 하다 뭐 제가 보유한 종목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실현 준비하시고 수익 관리하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익절 라인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드리려고 이 종목을 갖다 매수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올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샘플을 들어서 익절 라인 잡고 갔으면 이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디다 잡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뭐 당연히 11선 윗단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11선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1선이 훼손이 되면 21선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하루에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B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습니다. 크게 손실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되니까 수익성 구간, 수익 관리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익절 라인을 잡고 가세요. 아침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장 개장하기 전에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이 20% 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요. 한 20% 올라갔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내가 커버링 하려고 그러면 15% 정도 라인 정도에서 나는 정리할 거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한 번에 나오면 하루에 5% 이상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틀이면 이틀 동안 5% 빠지든 어쨌든 이날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11선이 훼손되는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정도 들어오기는 여기서는 걸어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배드 시그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저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크게 장타를 못 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뭐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방산하고요. 그나마 있는 종목이 따르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화장품 뭐 이 정도 조금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것들 외에는 대부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점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항상 익절 라인 수익 관리하는 거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잔소리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뭐 이쪽 좋잖아요. 이것도 관련 종목이고 SK 하이닉스하고 연관성도 많고요. 관련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으로 눌리면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파형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하루 이틀 더 빠지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 이 라인 이 정도에서만 알람 걸어놓고 한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눌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찾아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거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차익물 나오는데 환경이나 지금 뭐 미국 대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털어버릴 때 확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급락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커버링이 들어오는 구간도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2 관련 종목이죠. 레몬레인. 요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용 설명할 건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2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갭상승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에서 지금 여기 계산해가 25,500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만 뭐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제가 이제는 금투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끔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500원에서 보통 20% 빼보세요. 그럼 4,000원 정도 빠졌잖아요. 계산해보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6,500원짜리 뭐 요 정도 개념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0원짜리 저는 근처로 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공략을 한다 이런 게 정석은 아닌데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마도 내일 정도쯤에서 한 번 정도 빼줘야지 이거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이 시그널을 본 이상은 그리고 트럼프 내용도 좀 있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기가 들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 눌리고 나면 또 매물이 터지면 확 빠지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3분의 1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6,500원 이 정도 구간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종가라든지 종가하고요. 시간의 거래, 이 거래에서 여러분들 거래해 보시면 괜찮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일단은 그 뉴스 티저 광고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아깝잖아요. 예, 아마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뭐 이병헌 씨도 이번에 상당히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정도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요. 이건 타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건 가끔 설명해도 실패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때도요, 순식간에 뭐 5%씩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관심을 갖다 쓸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들어갔어. 뭐 예를 들면 혹시라도 뭐 16,500원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가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난 2만 원까지만 갈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2만 원의 매일같이 뭐합니까? 예. 수익 실현 걸어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언제든지 뭐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그걸 다 쳐다보겠어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폭등한 건 최대한 어떻습니까? 그 16,5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하방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원점 타격 구간이 14,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커버링해 나갈 수 있죠. 낮으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공략하기 좋은 구간으로 들어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저런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